현재 모을 수 있는 돈은 150만 원 정도입니다. 전세 만기가 다가오고 있어 걱정이 됩니다. 현재 가지고 있는 현금과 앞으로 모아갈 돈으로 올해 집을 사도 될까요? 제가 가진 돈으로 가장 서울 가까이 가고 싶은데 어디가 좋을까요? 너나이님, 코코드리님, 마지막 희망을 담아 월브닷컴에 사연을 보냅니다. 저희 부부는 1,700만 원 전세로 신혼을 시작했습니다. 전세 살면서 열심히 재테크하고 돈 굴리면서 의정부에 내 집 마련을 하고 나니 세상을 다 얻은 것처럼 행복하고 밥을 안 먹어도 배가 불렀습니다. 우리 부부가 이렇게 부모님 도움 없이 도시에 집을 샀다는 자부심도 있었어요. 의정부와 가까운 양주 신도시가 핫해지는 걸 봤습니다. 앞으로 집값은 계속 오를 거야 라는 기대로 의정부 집을 팔아 양주 신도시에 50평 집을 분양받았어요.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바로 2008년 금융위기가 찾아왔습니다. 대출이 너무 많은 것이 도미노가 되어 집이 가난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가지고 있던 차도 팔고 뚜벅이 신세가 되었고 불행은 불행을 몰고 와 남편은 월급이 끊기는 신세가 되었고 이자, 원금, 생활비 모두 감당할 수 없는 상황이 되자 남편은 친구에게 생활비를 빌렸습니다. 이금융권에까지 대출을 받아 공과금을 내기까지 했습니다. 2008년 여름부터 아이들과 저는 지옥 같은 나날을 보냈습니다. 엄마, 아이스크림, 짜장면 우리도 먹으면 안 돼요? 아이들이 물어보면 혹시나 하는 마음에 장롱 바닥을 큰 자로 득득 긁어도 보고 세탁기 속 바닥에 떨어진 동전은 없는지 지난 겨울 입었던 옷 뒤적여가며 혹시 그 안에서 돈이 있을까 찾아봤던 그런 처절했던 시간들이 여전히 눈을 감아도 장면처럼 떠다닙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남편은 특유의 착함을 잃지 않았습니다. 남편이 일하는 회사 경비 아저씨가 당장 급해서 그러는데 200만 원만 빌려달라고 해서 아내인 저 모르게 대출을 받아서 200을 빌려줬더라고요. 이름도 모르는 그저 건물 관리인 아저씨라는 거 외엔 아무것도 모르는 사이였는데 말이죠. 누군가 어려운 소리를 하면 그냥 듣고 넘기지를 못합니다. 이런 일들이 같이 사는 세월 동안 부지기수였습니다. 사실상 우리 가족이 가장 어려운데 말이죠. 남편은 저보고 사람을 왜 잘 믿지 못하냐 의심이 많다고 합니다. 남편은 막노동, 건설 현장 일용직, 저도 밖에 나가 일을 하며 드디어 월세에서 벗어나 전세 생활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사는 게 고단해 나이를 잊었던 것 같습니다. 전세 산다고 좋아하는 내 나이가 어느새 50이더라고요. 너나이님, 코코드리님, 고등학교, 대학생 자녀를 둔 50대 부부를 도와주세요. 아직 어린 아이들과 앞으로 남은 노후를 생각하면 어떻게 뭘 해야 할지 가늠이 안 섭니다. 그동안 땀 흘리며 열심히 모은 목돈을 어떻게 하면 안정적으로 불려나갈 수 있을지 길을 알려주세요. 라는 사연을 주셨습니다. 네. 50대 네, 부부인 상황이시고요. 내 집 마련에 대해서 또 지금 또 여쭤보시는 궁금해 하시는 것 같아요. 지금 살고 있는 집에서 해야 될지 아니면 서울과 좀 가까운 데서 해야 될지. 아, 네. 남편분이 너무 좀 이제 또 가족 입장에서는 좀 답답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가족 입장에서는 좀 답답하실 수 있을 것 같고 답답한 걸 넘어서죠. 그죠? 화가 나죠. 화가 네, 나죠. 화가 나실 수도 있을 것 같고 또 근데 그런 면 때문에 오히려 아내분도 그 남편분하고 같이 사신 것도 있지 않을까. 왜냐면 저희한테 보내주신 거에 또 그런 모습들이 오히려 이 사람이 참 좋은 사람이고 내가 옆에서 지켜주고 싶다는 마음이 드신다고 하셔서 네, 제가 그래서 좀 표현을 그렇게 했고요. 제가 이거 사연을 읽으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은 그동안 방송하길 참 잘했다. 왜냐면 네. 꼭 내가 살고 있는 곳에서 내 집 마련할 필요가 없고 더 좋은 곳에 내 집 마련을 해야겠다는 마음을 먹고 그게 궁금해서 지금 저희 쪽으로 사연을 보내셨다고 해서 그래도 진짜 열심히 방송하다 보니까 다른 분들한테 이제 좀 긍정적으로 영향을 주는 부분이 있구나 뭐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됐던 것 같고요. 제가 그 이분께 좀 말씀드릴 수 있는 건 뭐냐면 일단 진짜 사연 잘 보내셨어요. 맞아. 그리고 제가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데 지금 우리 사연자분 우리 미워도 다시 한번 님이 사시는 곳에 집을 사시면 답이 없어요. 안 돼. 여기는 장기적으로도 안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너무 잘 보내셨다는 생각이 든다. 왜냐면 이분은 지금 본인이 살고 계신 지역, 나는 여기서 계속 생활을 하기 때문에 여기서 계속 살고 싶으시대요. 그리고 또 편하지, 익숙하지. 그 나이가 이제 50대가 되시다 보니까 어디 그렇죠. 벗어나기도 맞아요. 싫고, 근데 그래서 거기에 집을 살까 고민을 했는데, 제가 예전에 방송에서 꼭 여러분이 사시는데 집을 마련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던 게 기억이 나서 보내신 거고, 너무 잘 보내셨다는 생각이 든다.
제가 이분한테 말씀을 상황을 좀 정리해 볼게요. 네. 월 소득은 한 560 정도 되세요. 음. 근데 지금 이제 이게 좀 불안한 거죠. 그치. 네, 왜냐면 이제 그 나이가 50대로 접어드셨고, 아이들도 지금 이제 한 명은 대학생이고, 한 명은 또 이제 고등학교 올라간다. 이제 고등학교 올라간다고 하니까, 음. 뭐 대학생 자녀분이야 뭐 앞가림 할 수 있겠죠. 또 고등학생 자녀는 또 돈이 좀 들어가잖아요. 그렇죠. 공부도 하고. 그리고 지금 모아놓으신 돈이 그 월세 생활 청산하면서 금융위기 때 위험한 일을 겪고, 그거 다 수습하고 10년 넘게 돈 모은 게 이제 1억 한 3천 정도 되시는 거예요. 40대에 남한테 사기도 당하고 금융위기도 겪고 하다 보니까 복구하고 나니 50대에 손해진 돈 1억 뭐 조금 더 되는 돈. 이거 가지고 그럼 어떻게 내 집 마련을 접근을 해야 되느냐, 이걸 물어보신 거고요. 제가 해답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네네. 첫 번째, 어느 지역인 거는 말하기가 좀 그래요. 그렇죠. 왜냐면 제가 그럼 소신 있게 말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자꾸 어딘지 궁금해하지 마시고 그냥 안 돼. 그냥 어딘가 보다 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예, 그게 별로 좋지 않아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거예요. 우리 사연자분이 지금 전세로 살고 계신 아파트가 있거든요. 네. 이거는 사면 안 되는 아파트예요. 왜냐면 장기적 우상향이 안 될 것 같아요. 여기는. 그 집은 인플레이션을 전혀 먹지 않는 집이다. 인플레이션을 반영하기 어려울 정도일 것 같아요. 왜냐면 일단 수요가 너무 분산되어 있고 이제 쪼개져 있고 그리고 너무 멀고요. 그리고 동시에 커뮤니티가 없어요. 네, 그냥 띄엄띄엄 그냥 중간중간 도로 중간중간 아파트들이 있고 요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제 젊은 사람들이 유입되기가 좀 어려운 곳인 것 같고요. 그래서 저는 이분한테 추천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네네. 어디를 추천드리느냐? 네. 투자를 하셔야 되고요. 내 집을 사서 전세를 놓고 나는 여전히 내가 편하지만 내 집 마련 하면 안 되는 그 지역에 내가 전세든 월세로 거주를 하면서 동시에 내 집을 사놓는 거예요. 새껴서 사놔라. 새껴서 사놓는 거예요. 네. 그럼 그걸 어디를 봤으면 좋겠나? 네네. 저는 분당을 좀 보셨으면 좋겠다. 분당이요? 너무 비싸지 않아요? 네, 분당을 보셨으면 좋겠고요. 왜 그러냐면 내가 이런 걱정이 돼. 지금 뭐 어딘지는 모르겠지만 대충 얘기 들으니까 느낌적 느낌이 와. 이런 곳들이 좀 있는 것 같아. 막 좀 서울에서 멀리 있는 지역들에. 그래서 나도 이런 비슷한 고민을 하고 있다. 그쵸, 그런 분들이 네. 현실적으로 경기도에서 제일 자산으로서도 값어치가 있는 지역이 어딜까를 아시면 좀 도움이 될 것 같아서 그곳이 바로 저는 분당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경기도의 왕자. 분당. 그럼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좀 소개를 해드릴 수 있겠죠.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들었을 때 딱 그런 생각이 드실 겁니다. 지금 가지고 있는 돈이 얼마 없는데. 분당이 지금 얼마인데 무슨 분당 타령이야. 너 나이야. 정신 차려! 뭔 소리 하는 거야? 자, 제가 여러분들한테 일단 첫 번째, 지금 당장 사시라는 게 아니에요. 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2020년대 안에 분당에 1억 3천으로 집을 하나 혹은 두 개를 살 수 있는 시기는 반드시 온다. 반드시? 2020년대에. 그럼 우리 사연자분 이제 50대니까 50대 때 노후 준비하시고 60대 이후부터 그 집으로 이제 잘 활용하시면 되잖아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한테 이제부터 제가 분당 지역 분석 들어갑니다. 분당입니다. 분당은 여기 보면요. 좀 이렇게 볼까요? 이 도시의 역사를 한번 같이 봅시다. 위성 뷰. 자, 여기가 서울이에요. 서울이고, 서울은 분지 지형이고요. 이 왼쪽, 인천 쪽이 터져 있습니다. 이렇게. 이렇게 북쪽, 동쪽, 남쪽은 다 산들로 둘러싸여 있어요. 네. 그래서 이제 인천이 항구고요. 이걸 통해서 물류가 여기 산이 많지 않기 때문에 이걸 통해서 이렇게 들락날락하고, 인천은 물류를 하는 곳, 수출을 많이 하는 우리나라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이 인천에 가까운 곳에 생산기반 시설이 처음에 마련이 많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이쪽에 이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옛날 구로공단, 구로 가산 디지털 단지, 이게 구로공단이었잖아요. 네네네. 그리고 이 안양천이 여기 이쪽으로 지나가는데 여기는 용수를 통해서 여기서 이제 뭔가를 많이 생산을 하고 일로 이렇게 내다 파는 이런 식으로 국토 개발이 됐었고, 네네. 사실 옛날 이 강남은 그냥 논밭이었어요. 그렇죠. 예, 왜냐면 머니까 인천에서 여기다 공장을 먼저 지었죠. 그랬다가 이쪽 개발이 되고 상대적으로 이렇게 쫙 반을 가르면 이 서쪽하고 동쪽의 느낌이 좀 다른데 동쪽은 훨씬 더 약간 어떤
쾌적한 느낌이 들어요. 왜냐면 사람들이 여기는 살기 좋아하는 자연보호구역 같은데, 뭐 상수원 보호구역 이런 걸로 지정도 많이 돼 있고. 자, 그러다가 서울이 너무 커져서 사람이 미어 터지고 집값이 너무 올라가니까 노태우 대통령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집 좀 더 지어야겠다. 이렇게 집값 올라가니까 민심이 안 좋아. 집 좀 더 짓자. 각하, 서울에는 집을 지을 데가 없습니다. 그러면 서울에 들어오기 편한 땅이 좀 평평한 데 좀 찾아봐. 그래갖고 찾은 게 일산, 부천, 삼본, 평촌, 분당. 일기 신도시입니다. 네네. 그 중에 하나가 이 분당 쪽입니다. 자, 여기는 당연히 일기 신도 중에 강남이 제일 가깝고요. 주변이 다 산으로 둘러싸여 있고, 여기는 평지였어요. 여기 성남시 분당구 보이시죠? 네. 요지. 여기서 강남까지 지척입니다, 지척. 차 타고 가면은, 고속가도로 타고 가면 안 막힐 때는 한 30분이면 갑니다. 자, 들어가 볼게요. 그리고 나서, 여기가 개발이 되고 나서, 이때 당시 신도시 개발이 되고 나서 신도시들이 얼마나 잘 지었겠어. 그때 당시에. 계획도시로 아주. 계획도시로. 그러니까 뭔 말이 나왔냐. 이곳은 어딘가요? 여기는 천당 아래 분당입니다. 미안합니다. 천당 아래 분당 소리가 나왔어요. 진짜로. 드라마에 나오죠. 천당 아래 분당 소리가 나왔습니다. 그 정도로 살기 좋다는 얘기를 들었다. 자, 여기가 이제 들어오면 분당구고요. 분당은 크게 두 개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네. 여기가 판교입니다. 이쪽이. 그리고 이 탄천을 경계로 이 왼쪽이 판교고요. 이 오른쪽이 우리가 흔히 말하는 분당입니다. 판교는 2기 신도시로 2000년대 중반에 입주한 아파트들이 많고요. 여기는 1990년대 초반에 입주한 아파트들이 많아요. 판교는 또 요쪽 동판교, 그리고 이쪽 서판교로 나눠지고, 서판교는 조금 더 좀 높이도 낮고, 가보시면 약간 자연 친화적인 빌라 같은 느낌을 주는 그런 아파트들이 있고요. 여기 동판교는 뭐 으리으리해졌죠. 왜냐면 여기 이제 우리나라 IT 공룡들이 여기 다 자리하고 있기 때문에. 분당은 맨 위에 야탑, 가려 내려오면 임해동. 야탑동은 터미널 같은 게 있고요. 조금 어수선한 분위기가 있습니다. 여기 이제 나이트도 있고. 그렇지만 좋아요. 분당이고. 내려오면 임해동. 임해동은 분당의 선비들이 사는 곳. 왜냐면 여기에는 유해시설 같은 게 하나도 없고요. 정말 조용합니다. 근데 또 반대로 좀 심심하다고 하시는 분도 있고요. 그 아래로 내려오면 이제 서현동. 여기가 이제 시범단지가 있고, 그리고 그 아래쪽으로 내려오면 순회동. 이 서현, 순회가 분당 학군의 이제 중심지. 그리고 여전히 최고 수요를 자랑하는 곳들이고요. 그 뒤쪽으로 넘어가면 분당동이 있고, 그 옆에 이제 정자동. 정자동은 약간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서현동, 순회동은 강남으로 치면은 대치동 같은 느낌이고요. 정자동은 약간 청담동 같은 느낌. 네, 여기는 약간 이제 예쁜 카페 막 그런 데도 있고, 그다음에 여기가 좀 더 번화해요. 그리고 조금 더 아래쪽으로 내려오면 이제 미금 쪽, 금곡동 쪽이 있고요. 여기 네이버가 있고, 여기 아래로 내려오면 이제 분당의 마지막. 구미동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대충 봤죠? 그럼 이거를 봤을 때 지금 집값이 제일 비싼 데가 사람들이 어떤 데다? 사람들이 제일 좋아하는 데다. 그럼 집값의 레벨 정도를 우리 한번 확인해 볼까요? 네. 짠. 자, 이렇게 하면 제가 30평대 기준으로만 이렇게 필터를 걸어 놨습니다. 그럼 30평대 기준으로 보면 여기가 제일 비싸죠. 그래서 여기 순회동 쪽. 16억, 15억, 14억 후반. 이렇게 있죠. 그리고 여기 시범도 좀 비싼데 시범보다 조금 더 비싸요. 순회동이. 여기에 이제 내정이랑 그 순회, 학군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임해동도 비쌉니다. 임해동도 여기 보면 14억, 13억 이렇게 되고요. 그리고 위로 올라가면 야탑이 그 다음이죠. 10억 정도. 가격 레벨이 보이시죠? 아, 그렇네. 서현, 순회, 임해, 야탑 순이구나. 그리고 여기 정자동도 비쌉니다. 정자동에 여기 상로구성. 네, 대장 아파트죠. 요 정자동, 순회동, 서현동이 15억 가량. 근데 사실 이거 호가 기준이고요. 여기서 거래되는 가격은 이렇게 필터 걸면은 호가 기준으로 뜨는데 거래되는 가격은 한 2억, 3억 정도 뺏어 보시는 게 맞는 것 같고요. 최저가 기준으로 보신다고 하면. 그러면 2억에서 15억 사이 정도 된다. 분당에 전용 84, 방세개 화장실 2개짜리 30평대 아파트의 현재 시세는. 그리고 거기서 한 2억 정도, 1억, 2억 정도 이렇게 내려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위아래로 올라가고 내려가면서. 네. 시세가. 대충 느낌이 오세요? 자, 그러면 여기서 여러분들이 그런 생각이 드실 겁니다. 너나이님 얘기해주는 거 너무 잘 들었습니다. 아, 10억 정도 하는군요. 네?
이빨 꽉 깨물고 10억 정도 하는군요. 이거를 1억 3천 가지고 뭐? 살 수 있다며. 살 수 있다고? 뭐 장난해요, 지금 나랑? 기회 온다며. 지금 너나이는 지금 나 놀려요? 자, 한번 보여드려요? 제가 이런 말을 왜 증거를 하는지 보여주세요. 증거를 제가 보여주세요. 보여드리겠습니다. 네네네. 증거를 보여줘. 자, 보여드릴게요. 우리 뭔가 객관적인 증거가 필요해. 보여드릴게요. 자, 이걸로 보면 좀 불편하니까. 내 표시를 안 믿어. 아실. 자, PD님. 아실? 자, 아실 한번 켜봅시다. 자, 이 아실을 보는 이유는 과거에 2000년대 초중반부터 지금까지의 아파트 매매 전세 시장을 같이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네. 자, 경기도. 경기도의 왕자는 어디? 분당구. 자. 볼까요? 어떤 거 볼까요? 좀 좋은 거 한번 봐볼까요? 좋은 거 봐요. 순회동? 너무 좋나? 순회동도 있었어요. 여기가 북향으로 분당 중앙공원 그 봄이면 벚꽃, 가을이면 단풍 싹 보이고 여기 서당초학군입니다. 당촌초학군. 당촌초 순회중 이렇게 여기도 좀 괜찮고요. 서현 순회보다는 좀 접근성이 여기 떨어져서 가격은 좀 싸지만 학군이나 이런 걸로 살기에는 너무 좋다. 네. 얘가 얼마였을까? 도대체 얘를 얼마 가지고 살 수 있었을까? 한번 볼게요. 오, 저렇게 지금 매매 전세가 붙어 있는 자, 여기 시기가 보세요. 있었네요. 여기 매매가 전세가 붙어 있는 거 보십시오. 자, 볼까요? 2016년 정도죠. 들어가서 얼마나 붙어 있었나 봅시다. 한 5천만 원 정도? 6천. 여기도 한 6천만 원. 아까 얼마? 1억 3천. 그러면 만약에 이때 당시 돌아갔으면 2개 살 수 있었겠죠? 자, 그럼 보세요, 여러분들. 아니, 너나님. 아니, 지금은 아니잖아요. 지금은 이게 지금 장난해요, 지금 나랑. 그리고 이게 이렇게 다시 된다, 어떻게 알아요? 너나님이. 예? 그럼 이거를 내가 한번 보여줄게요. 자, 보세요, 여러분. 잘 보세요. 자, 지난번에 상단 쳤을 때 6억까지 갔단 말이에요. 네. 그땐 전세 실거래 신고가 없었어요. 근데 전세가 어땠을까요, 이때? 얼마 정도 했을까요? 2억 넘었을까요, 안 넘었을까요? 안 넘었을 것 같아. 그 전세 1억 중후반대였단 말이에요. 근데 매매가 6억이었다고요. 그럼 전세가가 도대체 매매가 대비 몇 프로인 거예요? 30%도 안 됐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랬네요. 그죠? 근데 이 차이가 어떻게 된 거예요? 시간이 지나면서. 좁아진 거죠. 좁아졌잖아요. 이거는 그러지 말란 법 있어요? 심지어 이때보다 지금이 현재가 집값 하락 속도가 더 빨라요. 너나이님 요렇게밖에 안 떨어졌는데요? 그 다음에 거래 없죠? 그렇죠. 거래 없다는 얘기는 뭐다? 안 사니까 없는 거예요. 그럼 이게 시간이 지나면서 이게 이렇게 매매하고 전세가 이렇게 달라붙을 수 있다 이겁니다. 이해되시나요? 네네. 그리고 이걸 뭐라고 하냐면 사이클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거를 매매가와 전세가의 움직임이 서로 달라지는. 그럼 너나님 왜 매매가는 떨어지는데 전세가는 올라가요? 그거는 주택은 필수제이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이 매매를 하지 않는다고 해서 즉 바이하지 않는다고 해서 리브하지 않을 수 없는 것처럼 매매하지 않으면 다 사람들이 뭘 할까요? 전월세를 하겠죠? 그렇죠. 지금은 월세로 가죠. 전세값이 떨어져도 월세로 가. 왜? 금리가 높아졌고 동시에 월세가 전세금리보다 훨씬 유리했으니까. 근데 시장 논리라는 건 여러분 굉장히 기가 막힙니다. 보이지 않는 손 아시죠? 사람들이 월세로 몰리기 때문에 월세가 올라와요. 월세가 올라가면 이제 어떻게 되냐면 전세값이 떨어졌어. 전세대출 대출을 받아야 되는 규모가 적어졌어. 근데 월세는 이미 올라왔어. 그러니까 금리가 높아졌어도 이제 전세가 더 유리한 시기가 올 수 있어요. 저는 그게 머지않아 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사람들 다시 전세로 몰려요. 그럼 전세가 올라가겠죠? 그렇죠. 그런데 여전히 사람들 매매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심리가 죽었으니까. 그럼 붙겠지. 그겁니다. 단, 저는 무당이 아니기 때문에 그 시기가 언제 올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50세가 되신 사연자분께서 노후 준비를 할 수 있는 앞으로 50대 10년의 기간 동안에 절호의 기회가 올 거라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아시겠죠? 이게 될 수 있다. 그러면 이제부터 우리 사연자분이 하셔야 될 거, 그거를 전화통화를 해서 설명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지금 방송 들으셨죠? 네, 코코님이세요? 네네, 코코드림입니다. 어머, 네. 제가 제 소개를 안 했네요. 죄송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선택해주셔서.
네, 지금 혹시 네. 방송 보고 계셨죠? 아, 예, 계속 보다가, 예, 전화 받았어요. 네, 어머, 우리 분당 갈 수 있대요. 어머, 웬일이야. 근데 정말, 그게 현실적으로 될 수 있을지, 진짜. 될 수 있죠, 당연히. 아, 그럼요. 충분히 될 수 있죠. 혹시 뭐 더 추가로 더 물어보고 싶으신 거 있으세요? 저는 진짜 지금 네. 아까 전 말씀드렸다시피 저희가 이제 50대가 넘어가잖아요. 네네. 그래서 저는 아까 뭐 이제 너냐이님 언제쯤이라 그거는 확실히 말을 해줄 수 없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집값이 한참 하락하고 있잖아요. 네. 근데 저희 남편은 오히려 뭐 내년까지 더 기다려보자. 근데 저는 이제 올해 10월에 전세가 끝나니까 이제 올해 움직여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들고 그런데 아까 말씀하셨던 대로 정말 분당이라 이런 데 되면은 할 수만 있으면은 하고 저희가 다시 전세를 살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 사야 하는 시점도 되게 궁금하고. 자, 제가 말씀드릴게요. 언제쯤인 거는 몰라요. 자, 이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우리 사연자분 같은 질문을 너무 많이 받아서. 그치. 네. 맞아요. 예. 근데 이렇기 때문에 누군가가 언제가 될 거다라고 얘기하는 거에 사람들이 혹하는 거예요. 네네. 그런 건 없어요. 그런 걸 알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은 그 사람이 방송하고 있을 게 아니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그죠? 그쵸. 그러니까 예. 중요한 거는 뭐냐면요. 그러면서 동시에 이해도 돼요. 왜? 저는 이거를 엄청나게 되게 연구를 많이 하고 발품 팔고 제가 검증하고 하면서 이런 사실들을 깨닫게 됐지만 일반 사람들이 저처럼 할 수 없다는 것도 알아요. 네. 다 뭐 저처럼 뭐 밤새도록 임장하고 밤새도록 공부하고 막 이렇게 하기 어렵잖아요. 그래서 제가 방법을 말씀드린 게 전세가율만 보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딴 거 볼 필요 없어요. 딴 거 보지 마세요. 그냥 매매랑 전세 시세만 계속 확인하시면 돼요. 제가 전화를 통해서 지금 개념은 이해하셨죠? 네네. 그죠? 아, 진짜로 저렇게 적은 돈으로 살 수 있는 시기가 있었구나를 알게 됐어요, 이제. 그죠? 네. 네. 그럼 지금부터 해야 될 거를 전화로 말씀드린다고 했잖아요. 네. 제가 그걸 말씀드릴게요. 나들이를 그냥 분당으로 가세요. 그렇지. 이미 내 동네다. 그냥 나들이를 분당으로 가시고요. 네. 다 한번 둘러보세요. 네. 야탑부터 구미동까지. 그러면서 어느 동네가 좋고 왜 여기가 비싼지를 한번 느껴보세요. 자, 그리고 지나가면서 중간중간 부동산 문 열었으면 그냥 네. 슬쩍 문 열어가지고 한번 살짝 물어만 보세요. 요즘에 매매하고 전세 시세가 얼마 정도 하나요, 여기? 제가 네. 이사할 생각이 좀 있어서요. 매매나 전세를 고민하고 있어서요. 네. 라고 얘기를 중간중간, 뭐 3개월에 한 번이든 4개월에 6개월에 한 번이든 중간중간 물어보세요. 그러면 네. 1년, 2년, 3년 분당을 계속 나들이를 하시다 보면 이제 이 동네가 내 동네 같은 느낌이 드실 거거든요. 그러니까 느긋하게 생각하셔야 돼요, 지금. 왜? 금융위기 때 생각을 해보셔야 되지 않을까요? 너무 무서웠죠. 그쵸? 근데 네. 지금도 급하신 거예요. 제가 보기에. 네. 예. 왜냐면, 내년, 남편분은 좀 해봐야 되지 않겠냐. 근데, 네. 우리 사연자분은, 내년에 전세 만기인데 내년에 해봐야 되지 않을까. 근데 전세 만기랑 부동산이 비싸고 싼 거랑 무슨 상관이 있어요? 근데 그쵸? 이사를 너무 많이 다니다 보니까 힘이 들어서. 그쵸. 근데 그렇지만 돈을 잃는 건 더 큰 힘든 일이잖아요. 맞아요. 예. 그러니까 지금은 선택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예. 예. 그러니까 쭉 나들이를 하세요. 나들이를 하면 틈날 때마다. 네. 그렇게 나들이 하면서 물어보세요. 중간중간. 사장님, 여기 이 아파트는 지금 매매는 얼마나 하고 전세는 얼마나 하나요? 네, 32평 기준으로 평수 많아서 복잡하면 1년에 4번, 5번, 6번, 7번씩 가보시고 예. 이 시간이 2년이 될지 아니면 4년이 될지 6년이 될지 언제가 될지 모르겠지만 지금 가지고 계신 돈으로 이 정도면 살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든다. 지금은 어차피 안 돼요. 왜냐면 매매 13억에 전세 뭐 7억 하니까. 맞아요. 예. 네. 그러니까 어차피 안 되거든요. 예. 근데 계속 보시다 보면 그 시기가 온다는 거예요. 이거예요, 이거. 제가 투자했던 방식도 이겁니다. 이해되세요? 제가 전세금과 이걸 다 합쳐서 네. 그 시기가 다가오면 전세 자금으로 해서 같이 해서 사라는 말씀이신 거죠? 그게 이거 뭐냐면 그리고 제가 이 말씀 드리려고 했는데요. 네. 이 집으로 이사를 가실 수는 없어요. 그쵸. 예. 네. 그래서 이 거기 집은 전세를 주고 그렇죠. 비싸고, 전세를 예. 주고 예. 집을 사놓으시라는 거고요. 다행인 게 지금 계신 지역을 말씀하실 필요 없습니다. 네. 자, 지금 계신 지역에
거주가 편하시다고 했잖아요. 네, 그 직장을 다 거기서 다니니까. 그러면 오히려 거기서는 그냥 전세 사시면서 네. 좋은 지역에 내 집을 하나 마련해 두시라 이거예요. 네, 꼭 네. 내 집에서 살아야 될 필요는 없잖아요. 내 집이 있는 게 중요한 거지, 그죠? 맞아요. 예. 네. 그런데 그 지역보다는 분당 쪽에 집을 마련하시면 어떨까? 예, 그리고 급할 필요가 없다 이거예요. 꾸준히. 천천히. 그럼요. 이게 얼마나 좋냐면 나들이 놀러 가는 건데 그 동네 둘러보고 그 동네 시세를 꾸준히 보다가 내가 돈을 모으면서 기다리는데 돈을 모으면서 기다렸더니 3, 4년이 지났더니 이제 내 돈으로 여기에 집을 한 채 살 수가 있네? 라는 시기가 왔다. 그리고 그때 당시에 매매가가 지금 저와 통화하고 있는 지금 현재 2023년 1월보다 많이 낮아졌다. 그러면은 그때가 기회인 거죠. 저는 정말로요, 일반적인 분들이 이해하실 수 있는 가장 쉬운 수준으로 설명하고 있어요, 지금 제가. 네, 무슨 말씀인지 알겠어요. 예,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급하실 네, 필요 네. 전혀 없고요. 급하시면 위험해요, 지금은 오히려. 지금 그 양주 쪽에 그 내 집 마련 하셨다가 그거 복구하는데 몇 년 걸리신 거예요? 10년, 12년 걸렸어요. 그죠? 네. 지금부터 10년, 12년 동안 또 다시 그런 일을 겪으면 어떠실 것 같아요? 정말 노후가 그냥 정말 안 되는 그냥 거예요. 거지처럼 예, 되겠죠. 그러니까 제가 이런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저는 오늘 방송이 우리 사연자분께서 얼만큼 마음을 열고 진지하게 받아들여 주시냐에 따라서 이 방송의 값어치가 진짜 크다 생각합니다.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어요, 전 이거. 네. 네네. 그러니까 천천히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정말 천천히라는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네, 저한테는 진짜 지금 팩트인 것 같아요. 저는 네. 아까 말씀하셨던 대로 정말 저희가 거기서 11년 걸렸거든요. 그 회복하는데 그동안 너무너무 힘들었거든요. 근데 그런 생각은 왜 조급한 생각이 들었냐면 지금 이제 집값이 막 하락하고 있는데 정부에서 규제를 막 풀고 있잖아요. 네. 그러다 보면 금방 다시 또 반등할까? 막 이런 또 초조함이 드는 거예요. 그렇죠. 그거 너무 네. 이해돼요. 너무 이해되는데요. 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럼 저 같은 사람들은 어떻게 할까? 저 같은 사람들 어떻게 하는지를 말씀드릴게요. 그럴 때 정부의 정책이나 여러 가지 뭐 금리고 뭐고 막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잖아요. 네네. 근데 저는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뭐냐면 가격이에요. 네. 그러니까 가격을 싸게 샀다라고 하면 가격이 떨어져도 저가 급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거예요. 저도 이런 얘기 처음 하는데 여러분 저도 작년 재작년에 투자를 했고요. 작년 재작년에 투자한 거 다 어떻게 됐을까요? 제 거. 제가 산 아파트는 안 떨어지나요? 같이 떨어지죠. 떨어지죠. 근데 저는 괜찮아요. 왜? 많이 안 떨어져서. 아니요. 네. 많이 안 떨어져서가 아니에요. 많이 안 떨어져서가 아니고요. 네. 저는 제가 싸게 샀다는 걸 알기 때문이에요. 아. 그러니까 진짜 투자자는 내가 여기서 딱 사요. 그럼 이게 바닥이라서 내가 사자마자 올라간다. 여러분들 그렇게 생각하시죠? 투자 보수는 그렇게 투자할 거라고. 그렇지 않습니다. 네. 제가 장담하는데 그렇게 말하는 사람 다 사기꾼이에요.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내가 여기서 만약 예를 들어 2023년 1월에 여기서 샀어요. 사자마자 2월부터 급등을 해요. 네. 그리고 그걸 계속 반복해요. 그리고 그걸 여러분들한테 얘기하면서 저는 이렇게 할 수 있으니까 저만 따라오세요. 제가 찍어드리는 거 사시고 저한테 돈 주세요. 이러면 다 사기꾼이라고요. 근데 진짜 투자는 뭐냐면요. 가격이 높은 수준이냐 낮은 수준이냐는 알 수 있어요. 그렇지만 이런 거죠. 지방이 저는 대표적으로 그렇다고 생각하는데 네. 가격이 쌀 때 샀어요. 네. 근데 이거 쌀 때 샀죠. 네네. 그럼 이게 무조건 올라갈까요? 바로? 빠질 수도 있죠. 아니요. 떨어질 수도 있고 오를 네. 수도 있어요. 네. 예. 제가 재작년에 투자했던 거 저도 다 제가 샀던 것보다 빠졌거든요. 네. 근데 그렇지만 저는 흔들리지 않아요. 왜? 저는 그걸 싸게 샀기 때문에. 회복할 수 있으니까. 네, 싸게 샀고 제가 감당할 수 있으니까. 이걸 쭉 네. 끌고만 가면은 시간이 지났을 때 제 값을 가거나 아니면 운이 좋으면 오버슈팅이 나올 거니까. 네. 저는 그때까지 그걸 끌고 갈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투자하는 거예요. 이게 진짜 투자인 거예요. 지금 사람들은 너무 몰라요, 이거를. 그러니까 맨날 휘둘리는 거예요. 맨날 전망 타령이나 하고 있고. 그러니까 그렇게 접근하시지 마시고 그냥 지금 분당은 그럼 저한테 물어보시겠죠. 너네는 지금 분당은 비쌉니까? 쌉니까? 저는 싸지 않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느긋하게 보시라는 거예요. 투자로 보실 거면. 더 지켜봐라. 예. 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네. 그리고 지금 개인의 그렇죠. 상황에서도 급하시면 큰일 나는 상황이에요, 지금.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어요. 이게 우리 사연자분께서 얼마만큼 나중에 이 전화를 끊고 얼마나 열심히 공부하시고
이해하려고 하시고 노력하느냐에 따라서 제가 해드린 이 상담이 우리 사연자분한테 이게 몇 억짜리 상담이 될지 아니면 몇십 분간의 시간 낭비가 될지 결정될 거예요. 그렇지만 저는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게 제가 투자 시장에 근 10년 가까운 시간 동안 있으면서 느꼈던 거를 다 말씀드린 거고요. 감사합니다. 네, 그 핵심적인 사항을 말씀드린 거고, 이거를 이해하실 수만 있다고 하면은 정말 큰 도움이 될 거라 생각합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어요. 네. 천천히 가격이 싸다고 생각되면 가격의 움직임, 위로 오르느냐 아래로 떨어지느냐에 집착하는 것보다 그 가격의 수준 자체에 집중하면서 그러면서 의사결정을 하시길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떨어질 수도 있어요, 사고 나서. 그렇지만 싸게 샀다면 흔들릴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거를 아시는 게 중요합니다. 그게 네. 저희 같은 이런 사람들은 솔직히 그게 쉬운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게 쉬운 게 아니라서 늘 너나님 말씀하신 대로 맞아요. 공부해야 된다 그래서 네. 이렇게 이제 열심히 이렇게 보기도 하고 예전에는 이제 책도 보기도 하고 이러면서 했는데 그러면서도 막상 제 일이 되면 남한테 말할 때는 그렇게 말할 수도 있지만 제 일이 되면 그게 또 잘 안 되더라고요. 네. 그리고 요즘에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막 규제가 막 풀리고 이러니까 사람들이 또 부동산이 멈춘다? 안 사던 사람들이 그냥 매물 내놨던 집주인들이 다시 뭐 멈췄다, 네. 거저들였다, 막 이런 말을 들으니까 조금씩 막 겁도 나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저는 너무 공감되네요. 네. 2008년 금융위기를 겪어봤기 때문에 여기다 무리해서는 전 절대 못하거든요. 저도 이제 겁이 나서 못하겠는 거예요. 네, 맞아요. 그러면 제 노후는 진짜 끝이 나니까 못하겠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다 얼굴에다 이렇게 드린 거예요. 자, 그러면 제가 이것도 말씀을 좀 드릴게요. 저도 그거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하거든요. 우리 사연자분께서 좋은 질문을 주셔서 우리 또 시청자분들이 좋은 얘기를 들으실 수 있을 것 같아서 감사드립니다. 일단 감사드리고 저는 그렇기 때문에 투자가 불로소득이 아니라 생각합니다. 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요. 내 두려움과 싸울 수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되게 냉정하게 계산할 수 있어야 되고요. 칼을 뺄 때와 칼을 넣을 때를 아주 심사숙고해서 행동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아주 세상에 단순한 논리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한 달에 일을 해서 500을 버는 게 쉽지 않잖아요. 그럼 투자로 5천만 원을 버는 건 쉽게 생각하는 것 자체가 문제인 겁니다. 아까 얘기하셨잖아요. 우리 같은 사람들은 이런 게 행동하는 게 쉽지가 않다. 네. 근데 엄연한 사실은 뭐냐면 그게 쉽든 쉽지 않든 간에 그걸 하지 못하면 투자로 실패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네네. 그래서 그거는 우리 사연자분께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다. 제가 지금 드릴 수 있는 당부는 그거인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어려워요. 어렵다는 거 저도 알고 있고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노후 준비를 성공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그거를 그 산을 반드시 넘으셔야 되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지속적으로 공부하시고 매일매일 찾아보시고 더 지금보다 더 집중력을 높이셔야 돼요. 이 분야에 대해서. 제가 그걸 당부드리고 싶고 제가 사실 힘들어요. 방송이 이게 어렵습니다. 지금 저도 그러니까 지금 육체적으로도 되게 힘든 상황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렇게 힘을 낼 수 있는 건 제가 하는 일이 여러분들한테 가치 있는 일이라는 거를 저는 의심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 오랜 기간을 두시고 편안하게 내가 돈 버는 소풍을 나간다 생각하시고 조급하지 않은 마음으로 그렇게 보시다가 좋은 기회가 왔을 때 행동하셔서 성공적으로 노후 준비하셨으면 좋겠고요. 항상 건강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방향을 좀 잡아주셔서 네. 너무 감사합니다.